자, 그렇다면 현대차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 증권가가 현대차를 밀 때 했던 이야기가 있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저 증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뭔가 헷갈리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뭔가 쏠림이 너무 심하고 변동성도 크다 보니까 우리 계좌는 막상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부 다 안정화되고 우리 주식도 오르는 그러한 차례가 오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미국 증시 어제도 상승. 미국 증시는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우가 1% 오르면서 49,462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도 0.6%, 나스닥도 0.6% 상승하고 마감되었네요. 그리고 기술주 단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중심에는 또 젠슨왕이 있었군요. CES에서 세계는 앞으로 더 많은 팹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메모리 업황에 긍정적 멘트를 더했습니다. 거기에 AMD의 CEO도 AI 컴퓨팅의 수요가 앞으로 5년 동안 100배가 더 필요할 것 이렇게 말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미국 증시가 오르는 와중에 골드만삭스에서는 S&P 500이 연말 7,600까지 갈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이제 6,944니까 뭐 10% 정도 그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승을 전망하는 이유가 뭐냐? 견조한 경제 성장,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개선과 탄탄한 이익 등이 상승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상반기에는 트럼프의 부양책, 미국 경제 회복과 셧다운 정상화 등으로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제 AI라고 전부 다 오르는 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수익성 검증 단계에 진입하는 해가 될 것이라서 이제는 단순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긴 좀 어렵고 진짜로 실적 찍히니 네가 앞으로 AI 시대에 뭘 할 수 있니? 그거를 검증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증시가 계속 오르려면 금리 인하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방향성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의장 교체라는 변수까지 있어서 금리 방향이 이제 좀 헷갈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리치먼드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현재 금리가 중립 수준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인물로 알려진 마이런 이사는 올해 1% 인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 인하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러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좋게 말하면은 인하 기대감이지만 나쁘게 말하자면은 불확실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FMC가 있을 때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동결에 대한 실망감 요 두 개가 공존하면서 증시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장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4,600 돌파, 5,000은 초읽기. 증시는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오르는 섹터는 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4,600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크린샷을 딱 찍으니까 지금은 또다시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 막판엔 또다시 플러스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오늘 뜨거 어떤 섹터가 뭡니까? 사실상 정답지가 나와있던 삼성과 닉스 그리고 증권가에서 그렇게 밀더니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완성차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찍어준 섹터죠. 자율주행이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섹터가 앞으로 계속 달려갈지 한번 지켜보자 하고요. 다음입니다. 근데 현대차가 좀 너무 많이 급등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다시피 조금 떨어진 게 13% 상승이거든요. 어제는 그렇게 윗꼬리를 달더니 오늘은 그거를 회복하고 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 증권가가 현대차를 밀 때 했던 이야기가 있죠.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다. 코스피가 2,000대에서 4,000대로 올라왔다. 그러면은 현대차의 기준 퍼도 상향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키 맞추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첫 번째 논리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시대인가요? AI 시대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피지컬 AI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수혜를 현대차가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되었습니다. CES가 지나면서 이야기가 사실이 되었고요. 현대차는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관심을 받았고 올해 로보틱스, SDV 페이스카 출시, 웨이모와 로보택시 협력 강화 등
이러한 이벤트가 주목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2차 간부 회동.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좋았던 이유 중 하나는 2차 간부 회동 영향도 있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엔비디아 전시관을 찾아서 젠슨왕과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물론 30분 동안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야 이거 엔비디아에서 알파마요를 공개했는데 결국 이제 같이 쿵짝쿵짝 하는 거 아냐, 이러한 기대감이 자극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대차 관련 자율주행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어요. 다음입니다. 정말 엄청난 소식이 떴습니다. 맥쿼리는 어떤 미래를 보는 걸까요? 삼성전자 목표가 24만원을 제시하고 하이닉스는 112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유는 심플합니다. D램 시장 규모는 작년보다 2배 성장하는 한 해 올해가 될 것이며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족 심화가 28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심에서 수혜를 받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내년에 영업이익 높으면 100조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1월 7일 이제는 영업이익 150조 추정이 나타났습니다. 내년은 217조나 된다고 하네요. 자, 실제로 이렇게 실적이 나온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15만 전자도 너무 싸게 바뀌어 버리죠. 18만, 20만 이렇게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증권가의 전망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기대분들도 아실 거예요. 일단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천천히 0점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5만 전자까지는 무조건 버텨보자고요. 다음입니다. NC소프트 아이온2 누적 매출 1000억 돌파. 아이온2가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한 10만원 정도를 결제했는데 야 엄청나군요.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물론 작년 매출 예상은 1.5조 원으로 1000억 원이 뭐 그렇게 큰 대수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출시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죠. 그런 게임이 1000억을 찍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린지 클래식을 또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지금 주주고 이벤트 매매를 하신다, 그렇다면 그 전에 주가가 오를 때 조금씩 줄였다가 다시 떨어지면 줍줍하는 그러한 이제 파도 타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APR 주가 상승 여력 충분. 자, 차트를 보시면 조금 애매한 APR 121선을 살짝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키움증권은 APR에 대해서 주가 업사이드가 충분한 구간이라고 평가했고, 지금 APR은 고성장 구간인데 퍼가 20밖에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APR 어느 순간 봤을 때 23만원, 25만원 이렇게 올라가 있을까요? 저 참고로 APR의 실적을 보시면 대단합니다. 작년 매출 1.4조 원, 올해 매출은 1.9조 원, 내년 매출은 2.4조 원으로 연평균 20-30%씩 성장하는 기업인데, 그런데 지금 올해 예상퍼가 20, 내년은 16. 이대로 실적이 흘러간다면 이건 당연히 싼 가격이 아니냐, 이렇게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실적이 흘러갈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같은 시각으로 삼양식품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실적주가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삼양식품은 마이너스 8%나 급락하고 있고요. 하지만 LS증권은 매수 의견 및 175만원의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작년보다 33%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럼에도 실적이 약간 숨고르기 단계에 들어갔다, 이러한 평가가 나타나서인지 오늘 삼양식품 주가는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불닭의 글로벌 유튜브 검색 트렌드, 사람들이 검색하는 빈도 있잖아요. 그거는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삼양식품은 이게 또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런 고민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적 걱정 때문에 하락하는 거다 보니까 두세 번의 실적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투자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적 전망을 보시면 작년이 2.3조 원인데 올해는 2.9조 원, 내년은 3.5조 원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퍼를 봤을 때 23, 17, 14. 이 또한 이대로 성장만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고도 말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이 나오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다음입니다. 2차전지는 어떡하나요? 요즘 뉴스 정리를 하다 보면 뭔가 좀 비슷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른 애들은 계속 오르고 떨어진 애들은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 맨날 했던 얘기인데 또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하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주도주는 또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왼쪽이 보다시피 이게 좀 많이 아쉽다, 이때 좀 더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계약 해지, 친환경 규제 완화,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거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은 이어지겠죠. 하지만 자율주행이 전기차를 위로 올릴 겁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를 살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그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데 ESS가 저점 방어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은 이제 1월 말쯤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은 2차전지 기업들 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타나면서 그때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데 하지만 그때가 매수하기 좋을 것 이렇게 예측했다고 하네요. 저 차트를 봤을 때는 일단 또다시 바닥권으로 도달했습니다. 이제 2차전지 뷰에 따라서 매수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할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LG엔솔과 에코프로의 주봉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가 저점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 와중에 중요한 건 일단 아직까지는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루닛 비상경영 아니다. 야, 루닛도 한때 10만원이 넘었던 기업이었죠. 그런데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루닛 오늘 15%나 급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2천억 이상의 자금 조달을 추진했는데 800억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땡기려고 했는데 돈 땡기기도 쉽지 않다는 거 주주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루닛은 이렇게 예상보다 낮은 자금 조달이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 인력의 15%를 줄이는 구조조정에 나섰고요. 회의비 및 회식비를 50% 축소했고 말 그대로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면서 루닛은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제 루닛은 대응하긴 했습니다. 비상경영이란 단어는 과도한 왜곡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다른 의료 AI 기업들은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루닛은 여전히 적자다 보니까 그런 실망감이 이제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일본 히토류 수출 통제 검토. 중국에서 일본을 상대로 자주 쓰는 압박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히토류가 나왔군요.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중국에서 일본을 대상으로 일부 히토류의 수출 통제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령이 이제는 실질적인 경제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국내 히토류 관련주가 급등한 모습이 나타났고 미국과 중국이 싸워서 오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본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마지막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 만나면 요즘 이제 앞으로 공무원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길이신데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공무원에 대한 인기는 시들시들했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공직에 대한 보상이 슬슬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구급 공무원 경쟁률이 2020년에는 37.2대 1이었는데 24년에는 21.8까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에는 다시 24.2대 1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뭐냐? 공무원의 보수가 조금씩 인상되고 있고요. 9년 만에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또한 저연차를 대상으로 추가 인상을 추진해서 구급 1호봉의 인상률은 6.6%까지 되다 보니까 야, 지금이다, 지금 공부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만약에 젊은 친구라고 해야 되는지 저도 이제 나이가 차고 있긴 한가 봐요. 이제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젊은 친구를 만나면은 공무원을 추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AI 시대라서 그래요.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대부분을 대체하는 게 진짜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직업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쓰는 직업과 그리고 공무원. 하지만 요즘 사람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몸 쓰는 건 또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거 공무원이 아닌가. 그리고 마침 또 공무원 인기가 바닥이니까 지금이 바로 들어가기 꿀인 타이밍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아무리 지금 공무원이 너무 적은 월급에 처우가 별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남들은 일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꿀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다음 달이 더 좋길 바라며 오늘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